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컨제니탈 하트 디지즈 선천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수업 방법이 이제는 조금은 익숙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설명을 자주 듣다 보면 이해 못하는 부분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 선천성 심장 질환의 개요를 살펴보게 되면 선천성 심장 질환은 출생 1000명당 1명 정도의 발생을 보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천성 심장 질환은 영아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이와 같은 선천성 심장 질환은 임신 첫 8주에 주로 발생합니다. 그렇게 임신 첫 8주, 즉 초기에 발생하는 이유는 심장 발생 시기가 임신 첫 8주 안에 전부 발생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선천성 심장 질환은 유전인자와 환경적인 요인이 결합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환경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풍진 감염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선천성 심장 질환은 다른 기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도 전체 선천성 심장 질환 중에 약 30%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자, 유전인자 플러스 환경적 요인이라 그랬는데 유전적인 것 중에서도 염색체 이상을 가진 환자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천성 심장질환과 관련된 유전 질환에 대한 것이 박스 16-2 413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그림들은 각각의 질병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 각각 좀 특이한 모습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병에 대해서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아마 사진을 보면 이런 염색체 질환은 이런 얼굴들을 갖고 있구나. 아마 대표적인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운 신드롬일 것 같아요. 다운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21번 염색체의 트리조미, 즉 새쌍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게 되면 다 다운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다운 신드롬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선천성 심장 기형을 동반합니다. 그 외에도 디조지 신드롬이라든가 윌리엄 신드롬이라든가 말판 신드롬 이런 것들도 전부 선천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유전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터너 증후군, 여기 사진에는 안 나왔지만 성염색체 이상인 경우에도 그런 터너 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선천성 심장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선천성 심장 질환은 크게 청색증형과 비청색증형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헤모다이나믹, 즉 혈역학을 이해하시게 되면은 저절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혈역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혈역학의 기본 전제는 첫 번째, 압력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모든 사물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 그러니까 물도 높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이런 식으로 흐른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저항이 적은 곳으로 흐른다. 즉 저항이 많은 것보다는 그러니까 술술술 잘 흐르는 쪽으로 더 많이 가겠죠. 세 번째는 혈액에 흐르는 속도는 압력차에 크게 정비례한다. 그렇죠. 압력차가 크면 클수록 더 빨리 잘 흐르겠죠. 네 번째로는 혈관 저항과 반비례한다. 즉 그 얘기는 큰 혈관을 지나는 거하고 작은 혈관을 지나는 경우에는 어디가 더 혈관 저항이 크고 어디가 더 잘 흐르겠습니까? 그렇죠. 입구가 큰 혈관인 경우에 혈관 저항이 적기 때문에 잘 흐를 수 있다는 얘기겠죠. 다섯 번째로는 정상의 혈액 흐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해부 생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심장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정상적인 심장인 경우에 오른쪽과 왼쪽의 압력이 어느 쪽이 더 크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좌측이 큽니다. 여기 숫자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심방의 압력 같은 경우에는 3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좌심방의 압력은 6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좌심방의 압력이 2배 정도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좌심실의 압력 같은 경우에도 100에 6,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우심실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 이 정도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가 더 압력이 큰 거죠? 물론 좌측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그래서 좌측의 압력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심방이나 심실에 구멍이 생기게 되면 혈액의 흐름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렇죠. 높은 데서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곳, 높은 데서 낮은 곳이기 때문에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혈액의 흐름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좌우 단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left, right, shunt.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왼쪽의 심장의 혈액은 산소 포화도 좌심실 같은 경우는 98%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우심방 같은 경우에는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도 역시 좌측 심장 쪽, 즉 대동맥도 역시 98%죠. 그래서 좌측 심장 쪽과 대동맥 쪽에 산소 포화도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혈액이 섞이게 되면은 이렇게 산소 포화도가 높은 혈액이 섞이게 되면 청색증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붉은 혈액이 섞이게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청색증이 나타나지 않는 비청색증형 심장지형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선천성 심장질환의 유형은 지금 혈역학에 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비청색증형 심장질환과 청색증형 심장질환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비청색증형 심장질환에는 아트리얼 septal defect, 심방 중격 결손, ventricular septal defect, VSD라고 하는 심실 중격 결손, patent ductus arteriosus, 동맥관이 열려있는 동맥관 개존증, coarctation of aorta, 대동맥이 좁아지는 대동맥 축착, aortic stenosis, 대동맥 협착, pulmonary stenosis, 폐동맥 협착이 대표적인 비청색증형 심장질환이고요. 청색증형 심장질환의 대표적인 것은 tetralogy of Fallot이라고 하는 팔롯 사징후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transposition of great of artery 혹은 transposition of great of vessel이라고 해서 TGA 혹은 TGV라고 하는 대혈관 전이가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